부동산 브리핑입니다. 금융회사가 몰려있는 서울 동여의도 일대에 최대 1,200%의 용적률이 적용되고 높이 제한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여의도를 미국 뉴욕 맨해튼 같은 세계적인 금융도시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를 제거하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세 제도는 수명이 다했다고 말한 뒤 전세 폐지론이 불거지자 정부의 정책 방향이 폐지가 아닌 보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상승 거래가 하락 거래를 1년 만에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아파트의 하락 거래 비중도 1년 내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최근 집값과 관련한 각종 지표들이 다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장기간 침체 기간이 좀 오래 이어져 왔는데요. 이것도 끝이 보인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실수요자 그리고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하는 걸까요? 집값 반등의 시기, 나도 이 부동산 투자 늦지 않게 시작해보고 싶으시다면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 나눌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미세먼지도 양호하고 정말 봄다운 날씨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오늘 이제 기준 금리가 또 3.5%로 이제 동결이 됐는데요. 3번 연속 이제 동결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보면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연말쯤에는 좀 해봐도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좋은 시그널로 어찌됐든 부동산 시장에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확률이 높은데요. 이와는 또 별개로 5월 한 달 동안 수도권에서 이 전세 갱신 계약 한 거를 보면 42.8% 중 한 반수 가까운 부동산들이 전세 금액을 이제 낮춰서 재계약을 했다라는 또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을 낮춘 경우는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소리였죠. 서울보다는 이제 수도권, 서울 인근 위성 도시에 굉장히 집중이 돼 있었다는 소린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시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과도기적인 이런 시기에 입지적인 특색, 그다음에 지역적인 선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들어가셔야 낭패를 보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도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문의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살짝 반등의 조짐을 보인다고 해서 또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동일하게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텐데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춰서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시간 가득 여러분과 함께 고민 이야기로 채워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잘 들리시나요?
네,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다시 전화를 좀 연결하는 동안 여러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안내 다시 한번 드릴게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저희 방송 시간 내에도 그리고 방송 시간 이후에도 언제나 열어두고 있는 번호입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고민 있으시다면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바로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요즘 시장이 이러니까 그리고 남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요. 내 상황에 맞는 고민 상담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지금 혹시 TV 시청 중이시면 음소거 네. 부탁드리고 전화로만 저희 목소리로 좀 이어갈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오송이에요. 네, 파라곤 3차 네, 아파트, 임대 아파트를 네, 분양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아들 이름으로요. 네. 그게 앞으로 계속 가져가야 될 건지 전망이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지금 자녀분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아니, 아직 짓고 있는 중인데 아, 내년 10월에 입주가 해요. 분양을 받으신 상황이고 네네. 청주 오송역 근처에 있는 파라곤 3차 아파트, 임대 아파트인데 이걸 좀 계속 가져가 봐도 우리 자녀분이 투자 목적으로까지 좀 가져가 볼 만한 아파트인지 소장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거 이제 파라곤 센트럴시티 3차요. 네. 요거 임대 아파트인 건 아시죠? 민간 임대 아파트. 네. 네.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됐어요? 아, 막내 아들이 집이 없어가지고요. 네. 나이가 30이 안 돼가지고 뭐를 해줘야 되나 하다 그 분양한다고 누가 하자고 해서 같이 따라했어요. 아, 네. 내년 가을에 입주죠? 네. 지금 이쪽에 보면 파라곤이 파라곤 타운을 구성을 해요. 네. 이렇게 해서 1차, 2차, 지금 이제 이게 3차인 거잖아요. 네. 얘네들 다 합치게 되면 한 6천 세대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굉장히 매머드급, 이제 굉장히 많은 엄청나게 큰 대규모 신축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로만 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입지잖아요, 입지. 네. 그러면 이제 오송 쪽에 입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건데 네. 이쪽 자체가 뭐 시청자 여기 혹시 거주해 보셨어요? 아니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친구 따라서 여기 가신 거예요? 제가 세종에 거주하는데요. 그러면 좀 어느 정도는 아시겠네요. 네.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네, 오송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이 오송역이 바로 이제 붙어 있는데 네. 우리 파라곤 바로 지근 거리에 오송역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KTX잖아요. 네. KTX, 뭐 SRT,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고속철도로 이어지니까 네.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한 30분대에 도달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울 접근성도 만족시켜 주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개통되는 거 아시잖아요. 네. 이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세종시까지 가면서 지선으로 오송으로 빠질 텐데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따라서 물류들이 막 확산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기업의 물류가 확산이 되면서 기업들의 선호도가 이제 높아지게 될 거고 그러면서 또 이제 어디입니까? 저쪽에 평택 쪽하고도 복선화 그 작업이 또 이루어지거든요. 네. 즉 합쳐 보면 뭐냐면 교통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면서 개선이 된다라는 소리인 거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여기 이제 오송 생명과학단지라고 해서 이 오른쪽에 1단지가 지금 조성이 돼 있고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파라곤이 들어가 있는 예정되어 있는 곳이 2단지거든요. 네. 이걸 다른 말로 바이오폴리스라고도 해요.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2만 5천 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네. 2단지 같은 경우에 바이오폴리스라고 해서 그래서 경제 유발 효과 이런 것들이 한 3조 6천억 원 정도 가까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킬 건데 어떤 산업 위주냐 하면 바이오 산업 위주로 할 거래요. 네.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는 뭐냐면 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네.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네. 더해서 바이오 산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 바이오의 중심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지금 이 충청도에서 핵심적으로 꾸리고 있는 곳이 이 오송 생명과학 산업단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앞으로 뭐 2만 5천 개 일자리, 뭐 3조 6천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 이런 것들이 합쳐지게 되면서 이 파라곤 시티 같은 파라곤 센트럴 시티 같은 이제 아파트들이 막 들어가서 지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요 아래쪽에 보면 또 3단지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뭐 공사비만 3조 4천억인가 3조 5천억을 들여가지고 이건 지금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검토는 지금 통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 지어질 건데 이쪽에도 지금 오송 생명과학 3단지가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까지냐면 2030년까지.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쪽 지역 전체가 굉장히 좀 북적북적하고 좋아질 것 같기는 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예상인 거야, 예상. 결정이 된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계획을 잡아서 예상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는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판을 열어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송 생명과학단지 1단지가 조성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여기에도 아파트들이 들어갔거든요. 뭐 두산 위브라든가 뭐 베르디움, 롯데캐슬 뭐 이런 아파트들이 쭉 들어갔던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2단지 조성하면서 우리 파라곤 센트럴이 들어가는 것처럼 네. 그럼 당연히 3단지가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도 아파트들이 또 같이 따라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향후 주택 가격의 흐름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아파트는 이제 민간 임대 아파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간 임대 아파트의 특색이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임대로 거주를 하다가 그게 이제 네. 지나서 분양 전환이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뭐 분양가를 다 지불을 하고 내 집으로 이제 취득이 되는 거거든요. 네. 보통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확정 분양가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아니 그 다른 방법은 분양 전환했을 당시로 그러니까 10년 정도 거주를 해서 그 뒤에 분양 전환한다라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에 그 당시의 시세 네. 당시의 시세의 뭐 75%에서 80% 정도로 뭐 분양가를 책정을 하겠다. 뭐 이렇게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인기 있는 건 주로 이제 확정 분양가 된 쪽으로 사람들을 많이 우리 뭐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불안한 것들은 싫어하잖아요, 왠지. 네. 그래서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확정 분양가가 많이 이익이 되기는 해요. 네. 인기가 더 좋기는 한데 우리 파라곤 센트럴 시티 3차도 요거 네, 확정인 것 같아요. 몇 평짜리 하신 거예요? 34평인데요. 거기도 확정 분양가 같아요. 네, 여기도 확정 분양가 맞고요. 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68제곱, 그러니까 20평대하고 네. 84제곱미터죠. 우리가 9평이라고 말하는 33평대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하신 건 84제곱미터가 되는 거고요. 네. 얘네들이 임대 가격이 지금 확정이 3억 돼 9천. 있는 거잖아요. 전세 금액이 3억 9천. 3억 9천이요. 네. 6천 아니던가요? 9천으로 알고 있거든요. 3억 9천 좋습니다. 그리고 비싸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지. 전세 금액이 이런 거고 나중에 여기에다가 이제 뭐 그 어떤 금액들 1억 뭐, 보태서 4억 네, 9천인 금액 것 뭐 같아요. 여기에는 이제 뭐 매매 예정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돼서 네. 나중에 분양가 네. 같은 경우는 4억 한 9천이 넘죠.
4억 9천이라고 알고 있어요. 4억 9천 좋습니다. 4억 9천이 이제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직접 비교는 조금 쉽지가 않을 것 같아. 무슨 소리냐 하면 네. 지금 68제곱미터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20평대거든요. 네. 20평대인데 우리가 여기 센트럴시티 1차 있죠. 네. 1차가 있는데 파라곤 1차가 있는데 얘네들은 20평대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30평짜리들이 없어. 그런데 얘네들이 전세 금액이 전세 금액에 지금 지금 매매 가격이 2억 5천이에요. 엄청 싸네. 지금 매매 금액이 2억 5천이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파라곤 3차 네. 얘네들 20평대 전세 금액이 제가 알기로 2억 8천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확정 분양가는 4억 1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파라곤 3차 시청님이 분양받으신 얘네들 20평대의 전세 금액으로 바로 불과 얼마 전 먼저 분양을 했던 똑같은 파라곤 센트럴시티 1차를 전세 금액도 안 되는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굳이 내가 전세를 살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거주하면서 그 뒤에 다시 또 4억을 넘은 돈을 주면서 매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2억 5천 들여서 1차를 사버리면 어차피 3차만 올라가고 1차는 떨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올라갈 때 똑같이 올라가잖아요.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바보 아닌 이상은 그냥 20평대짜리 2억 5천 전세금도 안 되는 돈 주고 사서 버티고 있는 게 훨씬 나을 거 아니겠어요? 이해되시죠? 네. 30평짜리가 있는데 얘네들을 직접 비교를 어디로 하면 되냐면 바로 이웃한 그 1단지 있죠? 네. 오성역에서 지도상 왼쪽으로 오면 우리 아파트가 있고 네. 오른쪽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에 이제 무슨 아파트들이 있냐면 롯데캐슬이 있고요. 호반 베르디움이라는 아파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연식은 한 10년 차이 나요. 우리 아파트는 내년 입주지만 얘네들은 2010년도에 입주를 한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이는 나지만 아파트 10년 차라고 돼봐야 그렇게 큰 차이 없습니다. 외관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런데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 30평대가 금액이 깜짝 놀랄 금액이에요. 되게 싸요. 우리 거 전세 금액도 안 돼. 3억 5천이야. 매매 가격이. 그리고 베리디움 같은 경우는 좀 더 싸고 3억 4천인가 제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네이버라든가 자료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부동산에 전화만 해보면 아는 거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 아파트 전세 금액 가지고 그냥 지금 매수하면 되는 거거든요. 더 싸게. 네, 더 싸게. 그래서 자녀 명의로 자녀 앞으로 지금 해주신다라고 하는데 자녀분이 이쪽에 거주하셔야 될 이유가 있어서 꼭 여기 거를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지금 분양받는 것보다는 그냥 매수하시는 게 나아요. 다른 걸로? 그럼요. 전세금도 안 되는 금액으로 매수해도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단지 내가 우리 아들 명의로 해서 사줘갖고 돈을 좀 모아주려고 한다. 투자의 목적이 더 강하다. 그러면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좋고. 어찌 됐든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 3차는 굳이 지금 어차피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이거 나중에 거주하려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보통 이런 것들은 어떻게 들어가시냐면 전매가 가능하다 보니까 그냥 투자적으로 해서 전매 다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청자님 같은 경우도 아마 후자 쪽인 것 같으니까 요건 좀 아마 지금 마피 형성돼 있을 거예요. 피도 붙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건 정리하는 게 좋으세요. 정리하셔가지고 이쪽에 있으려고 한다면 차라리 파라곤 1차를 매수하시는 게 더 낫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나중에 상황이 더 좋았을 때 매수를 해도 지금 돈보다 저렴하게 매수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가 그게
손해인데 1,000만 원 주고 샀어요 피를. 분양 직접 그러니까 받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손해가 커서 버티신다고 하면 버티셔도 돼요. 나중에 10년 뒤에는 뭐 좋아질 것도 같은데 그게 네. 불확실한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차라리 지금 정리를 해서 다른 걸 사시는 게, 아니 여기서 1,000만 원 손해 보아서 센트럴시티 1차 사시면 전세 금액도 안 되는 금액 3천 이익인데 그럼 그게 훨씬 낫잖아요. 아 밑에 걸 사라. 그럼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지금 다음 분 기다리셔서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매도 쪽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눌까요? 지금 한 3억 정도 여윳돈이 있는데, 네, 그거를 좀 투자하고 싶어서요. 네, 저희 딸아이, 37살짜리 아이 이름으로 네, 투자를 해주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네. 어디 지역을 좀 보셨을까요? 서울 마포 지역하고, 네, 저기 성남 신흥역 주변, 네, 그쪽 아파트를 좀 제가 검색을 해보고 있었는데, 네. 그쪽은 어떨까? 아니면 뭐 서울 다른 딱 지역에 구분이 없어요. 그냥 네. 서울 전 지역에 그 정도 갖고 투자할 만한 데가 있을까? 앞으로 이제 미래 가치를 봤을 때. 네, 예.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우선은 여유자금 3억 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 보셨던 지역이 마포구 하나 그리고 성남의 신흥역 근처 이렇게 두 지역을 보셨는데 더 좋은 곳이 있는지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포 명의로 마포구라든가 성남 쪽에 혹시 이제 3억의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거를 투자처를 혹시 규정을 해 놓으셨나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나는 뭐 죽어도 빌라나 이런 재개발 이런 건 싫어요. 아니면 나는 아파트에 갭 투자하고 싶어요. 이러거나 아니면 저는 아파트 갭 투자보다는 그냥 재개발하는 게 더 좋아요. 뭐 이렇게 어떤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혹시? 아니, 저 규정은 없는데, 네. 제가 이제 아파트만 이렇게 해보다 보니, 네. 빌라나 뭐 재개발 이런 거에서는 솔직히 제가 조금 잘 몰라요. 네, 아파트는 네, 네. 좀 잘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게 하고 싶진 않아서. 네. 그러면 굉장히 쉬워요. 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3억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면 제가 지금 이 시간에서 설명을 다 못 드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미리. 네. 마포의 아파트는 지금 이제 실거래 신고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금액들을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네네. 뭐 KB 국민은행 자료를 보든 뭐 네이버 자료를 보든 뭐 실거래 뭐 신고를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아파트는 쉽게 말해서 정액제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뭐 네. 과거 뭐 한 10여 년 정도, 한 7, 8년 정도에 얼마나 올랐는지 그 오름의 추세를 보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큰 입지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선택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거예요. 성남 네. 구도심보다는 서울 쪽이 훨씬 좋고요. 아, 성남에는 뭐냐면 워낙 원도심이 낙후돼 있고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주거 환경이 굉장히 낙후돼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비 사업을 거쳐가지고 저층 노후주택지에서 새로운 신축 주택지로 아파트들로 막 변화되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어갖고 가격 금액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상승을 하고 상승력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시청자님 같은 분이 투자할 게 거의 없어요. 아. 지금 같이 들어가셔가지고 성남에 이제 재개발해서 아파트로 변화한 정비 사업이 끝나서 준공이 돼 있는 아파트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 그건 비싸요. 상승 여력 자체가 아파트가 네네. 비싼 것도 비싸지만 나는 어차피 갭 투자일 거 아니에요. 성남에 3억짜리 네네. 아파트는 없으니까. 네네. 어차피 갭 투자로 들어가실 건데 제가 네.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지금 아파트가 비싸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상승 여력이 그만큼 낮다고. 서울보다는. 네네. 성남의 상승 여력은 노후주택에서 새로운 아파트로 전환이 되는 이 상황에서의 금액이 올라갔던 거지
네. 아파트에서 갭 투자를 해서 새로운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간 확률은 굉장히 미약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해됐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굳이 성남을 찾아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마포가 강남 3구 이런 거 빼고는 마용성이라고 해서 마포, 용산, 네. 성동구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 마포 당연히 좋죠. 그리고 맞은편이 여의도고 뒤에 도심을 예,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백그라운드로 도심의 일자리들을 갖고 있고 앞에 여의도 쪽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마포가 그래서 집값들이 이제 탄탄하게 많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3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들이 어딨냐가 더 중요한 거겠죠. 네. 역세권 쪽으로 보시면 이쪽에 광흥창역 쪽이나 대흥역 인근 쪽으로 저쪽 위쪽에 북아현 뉴타운으로 개발을 해서 새로 이대 쪽이라든가 아현역이라든가 애호계 좌측으로 해서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에 있는 이런 쪽들의 아파트들은 상당히 금액이 높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갭도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이쪽에 광흥창역 쪽이라든가 대흥역 쪽, 그다음에 공덕역 좌측으로 마포역 인근 쪽으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네네. 아마도 3억으로 갭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을 거예요. 아, 예. 어떤 아파트를 살까요는 크게 의미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무슨 소리냐면 여기를 예. 좀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크게 한 마리의 큰 우리가 돼지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아파트는 정액제란 말이에요. 이쪽에 등심 네. 가격에 안심 가격에 다리살 뒷다리에 앞다리에 이렇게 해서 금액이 A, B, C, D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마포라고 잡고 마포가 전체적으로 금액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금 이 네. 부위는 등심 가격은 얼마고 앞다리살 가격은 얼마고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앞다리살 가격만 막 오르고 등심 가격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고 이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냥 파이가 예. 커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금액들이 매겨져 있는 상황이 거의 정찰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3억의 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여기 광흥창역 아래 보시면 제가 지금 막연하게 생각 드는 아파트들이 여기 서강 네. 한진 해모로 아파트 있거든요. 예. 네, 요 아파트라든가 서강치 이런 것들은 좀 비쌀 것 같고 성원 쌍떼빌 아파트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좀 나는 나중에 혹시 우리 아들이 거주할 수도 있어요라고 한다면 마포 상암동의 상암 월드컵 아파트 2단지를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금액들이 다 3억 내에 아마 맞춰질 것 같거든요. 예. 월드컵 파크. 예, 예. 아니면 마지막으로 마포의 성산동의 월드컵 참누리 아파트 요 4개 정도 아파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누리. 네네. 3억 갭 투자로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 그러면 죄송하지만 제가 재개발 같은 거 관심 있으면 1대1 상담을 원하면 되나요? 네, 그렇게 해서 신청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파트 투자를 원한다면 또 몇 개 함께 살펴볼 아파트를 전해드렸으니까 또 임장활동 해보시고 재개발과 관련된 조금 더 깊은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언제나 친절하게 답변 드릴 거고요. 자, 이번에는 샵 3989번 통해서 문자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0679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노원구 상계 주공 아파트 중에 3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중 어디를 좀 투자해보면 좋을까요? 라는 말씀 주셨어요. 우선 지역적으로는 선택을 좁히신 것 같은데 도움 주실 수 있을까요, 소장님? 네, 이렇게 지역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참 좋죠. 그렇게 되면은 그냥 워낙 지역적인 특색들이 다 있는 지역들이라서 서울 25개 자치구가 거기에서 이제 노원구 쪽의 아파트를 보신 건데 3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 이 아파트를 보셨다고 하는 건 노원역을 중심으로 그냥 보신 것 같고 노원역이 어떻게 보면은 창동 역세권 개발 포함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여기 창동에 차량 기지 있잖아요. 차량 기지랑 여기가 이제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인데 얘네들이 이전을 하게 되면서 이 이전한 자리에 바이오 클러스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성이 되겠죠.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텐데 뭐 서울대 뭐 이런 연구 이런 쪽 바이오 쪽부터 많이 이제 유치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아까 오송 같은 경우는 생산 쪽에 이런 쪽에 좀 공장 위주의 그런 쪽이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헤드 뭐 그런 쪽이 되겠죠. 연구 R&D 쪽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창동에 또 GTX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개발에 대한 호재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쪽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대표적인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되겠죠. 아마도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3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를 선택하신 이유는 뭐 노원역 이런 쪽에 주변에 개발도 있겠지만 재건축에 포커스를 맞추셨다고 보는 거고요. 일단 상계 주공 아파트의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 1단지부터 16단지까지 이제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제외될 건 8단지하고 15단지인가요? 얘네 같은 경우가 정확하게 지금 15단지인지 헷갈리기는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임대 아파트고 8단지 같은 경우는 준공이 끝났죠. 포레나 노원인가 여기 보이네요. 포레나 노원으로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얘네 2개 단지가 빠지면 이제 총 14개 단지가 재건축 대상이 되면서 투자처로 부상을 할 텐데 이 14개 단지 중에서 상계 주공은 뭐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텐데 지금 현재 찾아먹은 용적률이 되겠죠. 용적률에다가 평균 대지 지분을 한번 따져 본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당연히 용적률은 낮을수록 평균 대지 지분은 높을수록 당연히 좋은 사업성이 나올 거고요. 이런 사업성으로 좀 각광받고 있다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몇 개가 되죠. 3단지, 5단지, 7단지, 11단지, 10단지. 요 정도들이 괜찮은 아파트. 아니구나. 7단지는 여기에서 조금 빠집니다. 1단지가 되겠네요. 요 정도가 괜찮은 단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단지에서 고르면 되는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주신 건 3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니까 여기에서 나머지 단지들은 빠지게 되면 3단지하고 5단지가 남겠네요. 그러면 3단지하고 5단지에 한 2가지 정도를 더 추가로 비교를 할 것 같으면 일단 규모적인 면에서 나중에 재건축이 되고 나서 이 규모적인 면에서 좀 지금 일단 대지 면적이 좀 커야 나중에 대형 세대수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세대수로 따지면 3단지가 5단지보다는 훨씬 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새 아파트로 지어졌을 때 커뮤니티, 아파트 내부에 뭐 헬스장, 골프 연수 이런 커뮤니티가 요즘은 되게 잘 돼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커뮤니티적인 시설로도 훨씬 좀 나을 것 같고 또 규모 면에서도 당연히 소규모보다는 대규모 단지가 훨씬 좋기 때문에 3단지에 손을 좀 더 들어주고 싶고요. 나중에 당연히 일반 분양분이 나오는 비율이 있거든요.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와서 많이 일반 분양을 시켜야 우리 조합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분양 비율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데 3단지가 훨씬 높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제 현재 매수 금액, 투자 금액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지금 같은 넓이였을 때, 같은 면적이었을 때 매수 금액, 지금 호가 나와 있는 것들을 비교해 보면 3단지보다는 5단지가 비싸거든요. 거기에 추가 분담금까지 생각한다라고 해서 최종 우리가 말하는 투자금, 총 투자금이 되겠죠. 총 투자금에 대한 부담이 3단지가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3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인가요? 이렇게 중에서는 3단지가 제일 괜찮은 것 같으니까 제 말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민하셨던 아파트 여러 개의 단지 하나하나 비교해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라겠고요.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입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고민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예, 가밀지구에 있는 더샵 아파트 2년 전에 분양받아가지고 입주해서 살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그 3호선 들어올 때까지 갖고 있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제가 따로 나가 살 때가 지금 있어요. 네. 그래서 집을 팔아도 되고 전세 나도 되고 월세 나도 되는데 아.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거주할 이유는 없어진 상황인데 이걸 투자 목적으로 조금 더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네. 좀 매도를 하는 게 나으냐 네. 투자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수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가밀지구에서는 그러면 이제 뭐 보유를 2년 하셨다는 소리네요. 네, 실거주도 했어요.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어찌 됐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벗어난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 꼭 거주에 대한 그런 것들의 부담은 조금 사라질 수도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얘네들이 뭐 그렇죠. 이게 작년 7월인가요? 작년 7월에 확정이 됐잖아요. 네. 3호선 연장에 대한 게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일단은 하남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쪽에 오금역에서 쭉 와서 이쪽에 하남을 거쳐서 이렇게 뭐 하남 교산지구로 이제 빠져나가는 건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얘네들이 지금 이제 3호선이 완공이 되는 게 23년? 올해 지금 이제 착공을 해서 28년도에 개통을 목표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28년 뭐 개통할 때까지 가지고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시는 거고요. 고민거리가 되시는 거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 이 가밀지구는 진짜 상당히 저평가돼 있던 거는 맞아요. 이 미래나 뭐 저쪽에 미사 이런 거에 비교해 봤을 때 왜냐하면 바로 송파 바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지하철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 흔히 말하는 그 뭐죠? 뭐 똥물 튀긴다고 할까요? 이게 3호선이 연장이 된 건 좋은데 뒤에 교산 신도시가 버티고 있어갖고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시청자님도 요것 때문에 고민하실 거예요, 아마도. 네, 맞아요. 한 정거장뿐이 안 돼요. 예. 그런데 얘네들은 그냥 굉장히 몇만 세대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반값 아파트잖아요. 그러게. 네, 반값 아파트로 완전 신축의 밭으로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중심 자체가 이쪽으로 이제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3호선을 연결을 하면서 송파와 가까워지면서 그러니까 주택 가격은 뭐 상승은 할 것 같은데 이 교산 신도시하고 연결되는 상황이 28년인데 아마도 27년도에 지금 이제 뭐 이제 토지 보상 끝나면서 이제 지어지게 되면 27년도에 입주한다 어쩐다 이렇게 할 텐데 그때 되면은 주택 가격을 어느 정도 끌어내리는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청자님이 예를 들어서 상가를 내가 고민한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상가는 망해. 네. 지금 미사나 위례 보시면 알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상가들은 다 그냥 흘러가는 상가, 손님들이 밖으로 빠지는 상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아파트는 주택은 조금 달라. 여기 송파에 대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좋게 호가는 이루어질 텐데 실제 나중에 교산 신도시랑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반값 아파트 때문에 이렇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밀의 아파트 가격을 교산해서 끌어내리는 것보다는 가밀의 아파트 가격은 그냥 뭐라고 할까요? 크게 그러니까 우상향 곡선은 뛰면서 하남이 얘네들을 쫓아오는 키 맞추기로 흘러갈 것 같다라는 소리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가밀을 굳이 오래 갖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어차피 내가 비과세를 지금 실현한 상황이라면 지금 이제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저하고 상담을 하니까 이런 뭐 결론을 얻으실 수 있을 텐데 이쪽에 부동산 아마도 가보면 굉장히 분위기 좋게 막 화랑시키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매매는 잘 될 것 같아. 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 그냥 비과세 받고 실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면 그거 팔고 위례로 갈아타는 건 어때요? 위례로 갈아타는 거 네. 위례로 갈아타는 거 금액의 상승도로 봤을 때는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금액의 상승 여력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면 왜 위례를 그냥 그게 왜 자꾸 뭐 왜 이렇게 곁다리를 거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지 아니, 마시고 그냥 직접 들어가세요, 송파로. 아, 송파로요? 네, 훨씬 나아요, 그게. 좀 더 돈을 보태시든가. 그렇게 갖고 아예 그냥 잠실 세내역 쪽에 잠실 그 뭐 있잖아요. 그 주공 아파트들 저거 한 갑자기 이름이 뭐 엘스 리센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주변에 한양 아파트라든가 그러니까 송파 그냥 본진으로 진입하세요. 이렇게 위성에서 그냥 자꾸 그렇게 다리 하나 걸치려고 하지 마시고 네. 아니면 차라리 천호동으로 가시든가 강동구 어, 그런 게 나아요. 그냥 메인으로 가시라고 메인으로. 네. 이렇게 거쳐 있지 마시고 이렇게 거쳐 있는 곳들은 꼭 좋은 면이 있으면 안 좋은 면이 빛과 그림자처럼 꼭 같이 동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네.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어차피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진입하고 싶어서 되게 안달나신 분들이 많은데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또 그냥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위례로 들어갈 바에 그냥 갖고 계시는 것도 괜찮고 네. 여기가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팔 때 매도할 때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금액을 좀 세게 부르셔도 돼. 지금 상황에선. 네. 그 세게 불러서 그냥 팔리면 팔고 아니면 네. 말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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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 정리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비슷한 지역이라면 이동 반대, 하지만 상급지로 이동하는 거라면 이동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3287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가락동에 SK 허브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거주하고 계시는지 여부 조금 빠져있긴 한데 그래도 투자 관점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바로 앞에 분이 이제 감의를 주셨는데 그 바로 아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 본진으로 진입하라는 송파에 이제 위치한 아파트고요. 그 가락 허브 그러니까 가락동의 가락 SK 허브죠. SK 허브 같은 경우는 여기 계룡역 5호선 계룡역에 바로 붙어 있죠. 바로 붙어 있으면서 주상복합 아파트가 되겠고요. 이제 주복 아파트가 되겠고 얘네들은 34평에서 44평인가요? 요렇게. 그러니까 중대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얘네들은 11억에서 15억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도 얼마 되지도 않고 주상복합인데 반해서 30평대 아파트가 지금 11억, 40평대가 15억이라고 한다면 일반 우리가 단지형 아파트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해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근데 특이한 건 지금 최근 7, 8년의 아파트 가격 흐름들이 다 잔잔하게 있다가 휙 올랐다가 다시 원상 회복하는 이런 상황의 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에 가락동의 SK 허브 같은 경우는 그냥 최근 7, 8년 동안 그냥 끝없는 우상승이었어요. 가파르게 올라왔거든요. 이런 거 보면 이런 것들은 뭐냐? 입지의 힘이에요. 입지. 이 송파구 역세권에 있다라는 강력한 입지의 힘인데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이쪽 주변 전체가 그냥 보이는 아파트 어느 걸 찍더라도 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후에는 몇 년 안에 뭐가 나온다? 이주 수요가 나오겠죠. 이주 수요. 그러면 수요예요. 수요가 더 생긴다는 거예요. 발생한다라는 거. 그렇다고 보면 충분히 앞으로도 괜찮을 건데 단점은 아파트가 좀 오래됐어요. 20년 차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옆에 보면 테라펠리체라는 또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어요. 얘네 같은 경우는 소형 아파트로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한 3인 이하 가족들 같은 경우 뭐 자녀 명의로 매수한다 이렇게 했을 땐 초신축이니까 21년 신축이니까 이 아파트에 관심을 공략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셔서 판단해 보시고요. 어려운 점 있으시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저희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서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해결해 볼까요? 지금 5억밖에 없는데, 네, 지금 한 역세권으로 네. 조금 해도 좋고 큰 집도 좋고 네, 좀 살기 편한데 음. 역세권이면 살기 편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유자금 5억으로 실거주 목적의 내 집 마련을 좀 고민하고 예, 계시는 것 예. 같아요. 서울 지역에서 좀 보시는 지역이 있을까요? 아니 뭐 아까 저 상담하는 거 봤거든요. 네, 그런데 뭐 상계동도 거기도 역세권 같고 아, 또 뭐 보는 데는 그러니까 별로 지하철만 없는데. 있으면 되겠다. 예 역세권이면 알겠습니다. 좋겠어요. 그냥. 저희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바로 소장님과 연결해 드릴게요. 예, 예.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들어보니까 연배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있어요. 근데 아. 이 프로를 많이 봤어요. 왜냐면 내가 집안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시면 어디 좀 조그만 빠르게 걸 팔았어요. 네. 그래서 무주택이 제가 좀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예.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역세권 하시는 이유가 뭐 다리도 좀 불편하신 것 같아. 많이 불편해.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연배 있으신 분들은 그 바로 근처에 큰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병원이 있으면 더 좋거든요. 예. 그러면서 또 공원 쪽도 가까우면 좋아요. 그런데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 지금 아파트를 고집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빌라도 아무거나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아요. 빌라도 괜찮다? 예, 빌라도 괜찮고 큰 집도 괜찮고 재개발하는 거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5억으로 내가 굳이 아파트만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면 속된 말로 거지 같은 아파트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서울 시내에는. 그렇다고 보면 그 돈 가지고 내가 편하게 거주하면서 나중에 개발되면 돈도 왕창 벌 수 있는 예. 이런 거는 재개발지 빌라가 좋은데 그 재개발지 빌라는 또 교통이 안 좋은 데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추천해 드릴 건데 예. 어디냐면 여기 자양 4동. 자양? 자양동 광진구 자양동인데 예. 여기가 7호선 뚝섬 유원 지역에서 5분 거리에 있어요. 뚝섬에서 5번 거리면 거기 굉장히 비싼 동네인데. 비싼 동네인데 5억이면 살 수 있는 물건이 있다고요. 실제 네. 거주하시면서 집도 깨끗하고 네. 여기 건대 바로 한정거장이면은 여기 건대 대학병원 있거든요. 아니 근데 대학병원 안 가고 그 근처에 큰 병원 가면 되는데요. 그리고 거기 여기 뚝섬 건대- 유원지도 있고. 예, 근데 아니 거기 굉장히 비쌀 것 같아요. 기분에. 지금 보고 있거든요, 화면에. 기분에 그러신데 여기에 있는 걸 다 알지는 못하시잖아요. 맞아요. 제가 방송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게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거기 그냥 전철역은 없어요? 네? 전철역은 없어요? 아니 지금 이 뚝섬 유원지역이 지하철역이잖아요. 거기는 잠실 건너편 거기인가요, 그럼? 네, 잠실 말고 그렇죠. 잠실 청담동 바로 건너서 예. 네, 뚝섬 유원지역 예. 뚝섬역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7호선이라서 아래로 내려오면 청담역하고 강남구청역으로 이어지고요. 네. 위로 올라가면 건대 입구역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지하철역이에요. 예. 바로 앞에 한강공원 있고요. 걸어서 5분이시면 한강 구경하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좋고 여기에 5억 가지고 그 매수하실 수 있는 주택이 있기 때문에 집도 새 거고 집도 엘리베이터가 있고 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재개발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빌라예요? 전화 끊고 나서 전화 끊으시고 다시 연결하셔가지고 그냥 1대1 상담 신청하셔서 한번 찾아오세요.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많은 분들과 고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정말 방금 전화 주신 분처럼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 이야기들은 소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이용하시면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자세하게 상담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방금 보셨듯이 이렇게 개개인마다 굉장히 개별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상황 자체를 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방송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1대1 상담 신청하시면 제가 뭐 최소 1시간 이상의 시간을 투자를 해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시원한 고민 바로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열어둘 테니까요. 1대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